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내일 본회의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액과 삭감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제 증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정부안보다 이미 그 4조 원 초과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당은 증액, 또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와 또 여러 명이서 전교생에게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도 이 국가의 경제 위기를 다루는 것인 만큼 조금 다른 숫자 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에서 제안했던 10.9조 그리고 거기에서 많아봤자 5조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2,000조 정도를 쏟아붓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GDP의 10%가 넘는 이제 경기부양책을 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영국과 일본과 호주 같은 국가들도 GDP의 한 15% 정도 이상을 이제 경제 위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도 한 5%를 썼는데요. 근데 한국은 3.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규모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경 문제로 지난주 국회 기재위에서 용 의원과 기재부 차관 사이에서 설전이 오간 게 이슈가 됐는데요. 용 의원께서 100조 원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기재부 차관은 후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100조 원 추경을 주장하신 그 배경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100조가 논란이 좀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번 추경에서 한 번에 100조를 쏟아붓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100조 정도는 쏟아부어야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작년 추경, 2020년 추경도 전체가 한 60조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투자하자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온건한 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경제 수치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보도도 되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100조 정도는 되어야 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1% 정도였으니까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올해는 한 4에서 5% 정도를 기록을 해야 2019년 경제 성장률인 2.0%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한국은행이 지난 5년간의 재정 승수 효과를 좀 계산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1.27인데요. 그러니까 100조 정도는 투여를 해야 한 25조 정도의 추가적인 GDP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도 이제 추가 성장률은 1.3% 정도여가지고 IMF의 경제 성장 추산율 3.4%에 더해서 겨우 한 4.4%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한 100조 정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투여를 해야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렇군요.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제 LH 사태, 특히 2030 청년층에게 큰 분노를 사고 있는데 기본소득당 우리 용혜인 의원님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느낌은 어떤 겁니까? 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분노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분노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한과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과 자산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좀 분노의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하는 건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사활을 걸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우리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문제점이 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 353조 원 정도 어. 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2019년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드시죠. 네, 사례가 들려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 추산을 한 건데요. 전체 GDP의 한 20% 가까이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이윤들과 부가가치들 중에 20%가 오로지 부동산 불로소득에서만 나왔다라는 것을 좀 드러나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H 사태에서도 단순히 경직자들의 윤리의식만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LH 직원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려도 여기서 투기를 해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에는 투기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의 규모가 한 GDP의 20% 정도가 된다라는 네.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을 제시하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의 이제 부동산 세제는 이제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종합부동산세라는 핀세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층, 그러니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핀셋으로 그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작년 8월에 이제 이 종부세를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종부세를 내는 전체 인구 규모는 전체 인구에서 많지 않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네. 언제나 이렇게 소수에게만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결론을 냈을 때 이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조세정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조세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부분의 몫을 모든 국민에게 돌리면서도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투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네. 부동산 토지 보유세를 도입을 하고 이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전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누는 토지 기본소득을 저희가 법안으로 좀 성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궐선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7 이제 보궐선거에서 땅 투기 의혹 공방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오세훈 후보의 이제 내곡동 땅, 박영선 후보 남편의 일본 도쿄 아파트 이제 그러니까 서로 간의 공세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선거에서 공약이나 이제 비전, 정책보다는 이런 땅 투기 의혹, 아파트 뭐 투기 이런 공방이 오고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의혹이 있으면 충분히 풀어야 하는데요. 근데 이 후보, 특히 오세훈 후보께서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어디엔가는 양심 고백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전제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좀 당황스러웠고 이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서울 시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부동산 문제로 공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쟁이라고 보기에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할 이번 재보궐선거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요. 양측이 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좀 충분히 해명하고 서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본소득당에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신재 후보가 나섰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소수정당 후보의 TV토론에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 의원께서는 개정을 위한 관련법 발의에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천만 원인데요. 저희 같은 청년들한테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군소 후보들이라고 불리는 무소속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의 SNS를 살펴보면 네. 이 5천만 원 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같은 5천만 원이라는 기탁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대한 기회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선거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방송 매체를 통한 정책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같은 5천만 원을 내고도 그런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공정한 선거 제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에게 좀 동일하게 TV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선 전국으로 흘러갈 텐데 이번 대선 전국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공론화가 더 깊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이제 정당이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모든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과 상관없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내용을 좀 잘 준비해 보려고 기본소득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기본소득은 이제 제가 혹은 몇몇 재선 주자들이 제시하는 2021년, 2022년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 계약인데요.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후보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두고 경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기본소득이 아닌 그런 네. 아젠다가 보이지는 않아서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기본소득 할 거냐 말 거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실현할 거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고 얼마부터 시작할 거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등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리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방향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또 포부, 목표 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1년 동안 저 역시도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은 이제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등 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목될 수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법안들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저의 1차적인 의정활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탄소세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기본소득을 좀 이미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바가 있고요. 앞으로 청년 기본소득과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같은 다양한 범주형 기본소득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본소득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워 인터뷰 이제 최연소 의원이신데 아, 네. 그만큼 앞으로 더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그리고 이제 LH 사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까지 기본소득당의 이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